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작년 8월 달에 그 덕디비를 소개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그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한동안 그 못 뵙다가, 이게 덕 레이크라는 거를 발표하는 영상을 보고, 아, 이 좋은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권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덕레이크, 덕디비라는 제품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덕디비 들어보셨어요? 덕디비. 데이터베이스는 아시죠? DB를 관리를 하는데, 이 덕디비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덕디비라는 제품에서 요번에 덕레이크라는 어떤 오픈 테이블 포맷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0.1이었는데 아직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지금 0.2고요. 0.2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74년생이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그 대우 IQ 2000부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베이직 디베이스 그 당시에는 이제 클리퍼로 이제 개발을 주로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델파이로 주로 비즈니스 쪽으로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쪽이 좋아서 개발을 하다가 데이터 쪽으로 전향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EDB 그 퍼스트SQL이라는 EDB 회사에서 그 협력 회사에서 DB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밑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분야가 있어서 이제 스크래치라고 아마 교육용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그 교육용 프로그램 제 스크래치라는 제 1회 컨퍼런스를 그 갔다 와서 그때 이제 MIT 미디어 랩을 담당하셨던 분하고 사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고 쪽을 좋아해서 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웹에 관련돼서 관심이 좀 보이고 있다가 덕티비를 알게 돼서 요즘에는 덕티비의 매력에 좀 빠져 있고요. 특히나 요번에 이제 발표된 덕 레이크라는 그 오픈 테이블 포맷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있어서 어,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덕 레이크. 예. 예, 덕이 이제 호수에서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덕 레이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덕디비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챗GPT에 물어봤어요. 덕디비가 도대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 덕디비가 대답하기를 덕디비는 고성능 OLAP 작업을 위해 설계된 가벼운 컬럼 지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컬럼형 지향으로 해서 속도가 분석을 하기 위한 굉장히 빠른 DB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랭귀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뭐, 뭐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내장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빠른 쿼리 속도, 뛰어난 병렬 처리 성능, 그리고 복잡한 뭐 SQL 지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분석가 분들한테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라고 소개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덕디비는 이 OLAP에 최적화된 SQLite 분석 툴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덕디비는 이제 이 두 분이 만드셨어요. 이분이 그 네덜란드 쪽, 그 암스테르담 쪽에 있는 CWI 연구소에 계셨을 때 교수님이라서 이제 교수와 제자 사이로 만났어요. 이 하네스 분이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 마크 분이 이제 대학원생이었죠. 대학원생에서 만나서 저기 이렇게 뭐 이제 술을 자리에서 만나면서 우리 뭐 뭔가 하나 만들어 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덕디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작년 8월 달에 그 이 덕디비를 소개하면서 그 권 대표님이 이게 국내에 덕디비 아시는 분도 없을 건데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작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도메인을 해서 이게 이제 네이버로 그 포워딩을 우선 해놨고 이제 주로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자료들을 올려서 페이스북에서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덕디비.코리아 골뱅이 지메일로 그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덕디비를 하다 보니까 덕디비 쪽에 그 그러니까 덕디비 그 고객센터한테 문의를 했어요. 제가 이 한국에서 덕디비를 소개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하네스 분이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우리 한국 그 덕디비 코리아 유저 분들한테 좀 인사말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진짜 인사말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들어볼까요? Quack, quack, quack. 소리가 안 나죠? Hello, DuckDB User Group Korea. My name is Hannes Mühleisen, and some years ago, Mark and I created DuckDB here in Amsterdam. We would have never dreamt that one day there would be people getting excited about DuckDB half a world away in Korea. We are honored and thank Jusun for the initiative. We hope that your user group becomes a happy place full of productive discussions and learning. Maybe we see each other at DuckCon one day, or maybe DuckCon comes to Korea at some point. Regardless, all the best and thank you. 그래서 이제 이 덕티비 운영진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자 세 개와 스티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예. 덕티비가 이렇게 보시면 덕티비가 2019년에 나왔어요. 2019년에 나왔고 이제 나온 지가 별로 안 따끈따끈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왜 오르게 됐냐면 그, 어, 빅데이터는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블로그에 그 빅쿼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빅쿼리의 그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분이 나오셔서 뭐 다른 분들도 하고 이제 하나의 회사를 만나는 그때 그 회사가 이제 마더덕이라는 회사인데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 빅데이터는 죽었다라는 걸 얘기를 블로그를 쓰시면서 그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빅쿼리 쪽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한 10기가에서 100기가 사이의 어떤 그 데이터로 대부분 분석을 하더라. 그래서 정말 그 데이터 자원이 많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작업을 하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소개해서 이제 덕디비를 소개했어요. 덕디비는 그런 작은 데이터베이스 가지고도 개인이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소개하는 영상이 이제 블로그에 나오면서 덕디비가 인기를 끌게 됐고, 그리고 그때가 지금 제가 소개할 때 여기 1점 대, 작년 이제 그때 예, 나와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현재는 2025년 현재는 1.3.1 버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 덕디비는 이제 왜 덕디비냐? 이 하네스라는 그 개발분이 그 애완동물로 오리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덕디비라는 덕이라는 이제 를 붙였고 디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덕디비를 했고 매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콘들이 이제 프로젝트명과 아이콘들을 이렇게 해서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계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지금 올라와 있던 거야. 이게 뭐냐면 덕레이크라는 게 이제 소개하기 전에 덕레이크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오픈 테이블 포맷이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표준이거든요. 표준인데 이 표준을 첫 적용한 기업이 이제 마더덕인데요. 예, 마더덕에서 이렇게 지금 기존의 서비스를 이렇게 덕DB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토리지 메타데이터하고 스토리지를
프로세스에서 이제 관리를 했다면 이제 덕레이크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덕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저장 공간과 그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스파크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그 메타데이터하고 실제 저장을 공간을 나누는 그런 기능인데 그거를 이제 덕레이크 표준을 이용해서 지금 어 저번 주 아무튼 최근에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예. 덕레이크 덕레이크 아키텍처 어떻게 보면 아키텍 표준인데요. 덕레이크가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덕레이크를 계속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덕레이크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또 만드셔서 덕레이크.select라는 그 도메인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 카테고리 포맷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덕레이크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표준입니다. 표준이라서 이 표준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아이스버그라든지 뭐 델타 레이크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 레이크 어떤 표준들이 있는데 그게 아이스버그 같은 경우는 아파치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리눅스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표준처럼 이 덕레이크도 그런 선상에서 같은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덕레이크의 선언문을 보시면 이제 덕레이크는 포맷으로서 SQL 랬고 이 덕레이크는 복잡한 파일 기반 시스템 대신 기존에 있는 뭐 아이스버그나 델타 레이크는 그 파일로 안에 이제 파일 기반으로 그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모든 메타데이터를 이제 표준 SQL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이제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어떤 비즈니스 시장에 좀 간소하게 해서 이 파켓이라는 이 개방 포맷을 이 저장하는 아주 빠르게 관리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준 표준입니다. 표준. 그래서 이 표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이게 그 기본적으로 그 레이크하우스라는 제품들 뭐 스노우브레이크나 비콜이나 어 데이터 브릭이나 이런 제품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이 아이스버그 표준을 대부분 쓰고 있고 파켓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 저장 매체 제재 그것도 저장 그 표준인데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스버그 테이블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과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를 이제 분리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은 이제 파켓이라는 그 데이터 저장 표준으로 저장을 하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뭐 이런 그 파일들은 뭐 제이슨 파일이나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제 파일 단위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버거를 이용하시면 예를 들면 뭐 테이블을 만들거나 뭐 인서 뭐 저장하거나 할 때 한번 이제 메타데이터를 만들 때는 일반 파일, 제이슨 파일이나 이런 기타 등등등 파일들을 작업을 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하면서 그거를 연결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표준입니다. 아이스버그. 근데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앞에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아이스버그도 이제 그렇게 파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데이터베이스를 좀 써야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하고 이 기본에 있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지만 이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카탈로그라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는 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왔다 가는 통신이 또 필요한 거고요.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죠. 이렇게 구성이 이제
아키텍처가 기본적인 아이스버그나 뭐 델타 레이크나 왼쪽에 있는 기준으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걸로 쓰고 있는데, 어, 이게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이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속도도 이제 늦어지게 되는 거죠.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고. 이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덕레이크는 이걸 어떻게 바꿨냐.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고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그냥 요 색깔칠한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를 싹 없애버린 거죠. 이거를 싹 없애고 데이터베이스로 저기 지금 메타레이어, 이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런 파일들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만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를 아주 심플하게 두 개로 나눈 어떤 데이터 표준입니다. 이쪽, 예. 아, 그래요? 근데 마우스가 지금 이렇게 포인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이렇게 볼까요? 네. 음,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아이스버그 테이블 아키텍처거든요. 아키텍처인데, 이걸 보시면 지금 메타데이터 영역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하고 두 개가 나눠지는 게 그 레이크하우스라는 모든 제품들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 있던 요거를 좀 개선을 해서 요즘에는 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이 아이스버그 카테고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런 메타데이터를 좀 편하게 좀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도 이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덕디비 그 랩에서 그 작업을 해보 보니까 이거는 그 사실은 덕디비 확장 모듈이 있거든요. 덕디비 확장 모듈이 있는데 덕디비 확장 모듈에서 그 아이스버그 자체를 읽어드리는 건 되는데 쓰는 건 안 돼요. 근데 읽어드리는 것들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걸 하시면서 이제 아이스버그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불편하지 않나? 이거를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불편하다. 이거를 좀 심플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파일들을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심플하게 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장 매체, 파켓 파일을 저장하는 거는 그대로 다른 영역에 딱 그래서 심플하게 이 덕레이크 아키텍처는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 아이스버그의 그 뭐 제이슨 파일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로 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테이블로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실제 저장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SQL이라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SQL 문장인데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제 내부적인 트랜잭션은 이렇게 쓰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메타데이터를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012가
영일이라는 이제 스냅샷에 뭐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들어갈 거고, 요런 것들이 요런 이제 메타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는 이게 파켓 파일로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가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덕레이크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본적인 그거로 개발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확장성 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포지션으로 덕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버그나 이런 것들은 일반 파일로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레이크하우스나 아이스버그에 대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건데 대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집어넣는 건 그러니까 입력하는 거는 가장 심플한데 이 변경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데, 그 덕레이크 동영상에서도 어,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작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지 변경되는 거는 이 구현하기 너무 힘들어.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심플하게 우리 만들자.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장 매체는 별도로 관리하자. 이렇게 심플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확장성. 어,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려다 보니까 일반 노트북에 예를 들면 뭐 1테라, 노트북 1테라면 뭐 예를 들면 10테라, 뭐 100테라 노트북에 저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데이터 과학자들이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100테라야. 100테라를 노트북에 아니 나스에 뭐 외장 하드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마존의 뭐 저장 스토리 S3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데이터는 저기 S3 저기 아마존의 S3에 저장할 거야. 거기는 무제한이야. 거기는 무제한이거든요. 예, 왜냐면 돈을 쓴 만큼만 지불하면 되니까. 예, 예. 돈은 들어가더라도 내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100테라? 문제 없어. 100테라? 저 아마존 S3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도 고려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속도. 아까도 속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버그나 델타 레이크의 기본적인 어떤 요런 것들이 메타데이터를 파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자. 그래서 그거를 개선함으로써 아까 이거를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이렇게 관리했던 거를 오른쪽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작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아이스버그에 데이터가 들어가려면요. 여기에다가 아이스버그 카테고리에다 데이터 저장하죠. 그 다음에 요 레이어에 있는 파일들을 또 저장하죠. 그리고 그 저장된 내용을 데이터 레이어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덕지 레이크의 기본 그 아키텍처는 요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저장 한번 하고 그것도 IO 한 번이에요. IO 트랜잭션 한 번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하고. 그러니까 인서트라는 거를 테이블에 인서트를 한다고 하면 트랜잭션에 한 트랜잭션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빠릅니다. 예. 어, 벅 레이큰의 기본적인 어, 것 중에 제가 특별하게 좀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 구현 중에 있고 지금 완벽하게 좀 있으면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 인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런 그 레이크하우스의 아이스버그 가지고 많은 변경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아까 그 메타데이터들이 변경될 때마다 이 트랜잭션이 변경될 때마다 메타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져요. 아주 잦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번 저장할 때 뭐 100만 건, 1억 건 이렇게 저장하면 파일이 심플한데
업데이트가 뭐 한 건, 두 건, 이 업데이트 되는 게 계속 뭐 100만 번의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100만 번의 그 메타데이터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주 근데 그럴 때는 상관없지만 아주 적은 뭐 10건 업데이트. 그다음에 또 있다가 10건 업데이트. 이게 아주 소량의 어떤 변경 데이터가 발생이 됐을 때또 아이스버그나 레이크는 작업을 합니다. 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그렇게 변경 사항을 이 캐시처럼 우리가 저장되는 캐시처럼 관리를 해서 좀 나중에 그게 변경이 될 때 이제 최종 작업을 할 때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조금 좀 캐시 개념에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라서 실제 그 데이터 브레이크 그 파켓 파일을 좀 최소 좀 줄여보자. 그다음에 뭐 그런 기능이 이제 지원이 돼서 여기에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 거는 암호화입니다. 이렇게 그 덕레이크에 작업을 해서 요게 실제적으로 이제 덕레이크 카테고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겠느냐. 메타데이터고 이게 실제 데이터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암호화 옵션을 주면 이 저장되는 매체에 파켓 파일이 암호화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하나로 암호화가 작업이 끝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멋있던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이스버그나 델타버 같은 경우는 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파일이 많거든요. 이 파일이 제이슨 파일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어떤 파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스 카테고리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요거는 암호화할 수 있겠죠. 뭐 또는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아이스 카테고리의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요 파일 자체도 암호화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덕레이크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특정한 테이블에 암호화 옵션을 주고 이렇게 데이터 영역에 그 파켓 파일을 저장할 때 암호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암호를 한다는 얘기는 그 파켓 파일을 생성할 때 암호화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 영역이 만약에 해킹으로 뚫려더라도 파켓 파일이 도난을 당해도 그 원 소스의 텍스트 파일을 암호가 돼 있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덕레이크 같은 경우는 표준이잖아요. 어떻게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하고 저장 매체를 두 개 분리가 되는 게 레이크하우스의 기본적인 표준인데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관리가 된다. 근데 요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겠다라는 표준인데 이 표준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어디서 이 표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서 덕DB에다가 이 덕레이크를 쓸 수 있는 확장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덕레이크라는 표준을 만들었는데 덕DB 확장 모듈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 아마 덕DB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덕DB는 SQLite처럼 파일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덕DB는 싱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쓸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 여러 사람한테 쓰게 하려고 하면 애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덕이라는 업체가 생긴 거예요. 기업용. 예. 근데 이 덕레이크가 이제 제공이 되면서 아유, 멀티가 됩니다. 이제 싱글에서 멀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덕DB에다가
덕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쓸 때는 싱글 혼자만 쓸 수 있지만 이제 어, 포스트에스케일이나 SQLite나 MySQL로 메타데이터, 요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덕DB에 어, 덕DB에 덕레이크라는 확장 모듈을 써가지고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 D라는 사용자 여러 명의 사용자한테 에, 사용자들이 이제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내부적인 거고요. 실제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일반 테이블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저장한 내용은 요 카테고리에 저장이 되고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구조는 이쪽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되고 실제 물리적인 저장은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요분이 이제 예, 오른쪽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하네스라는 분이시고 지금 마크 분이신데 이 지금 현재 작업이고 요게 지금 덕레이크를 소개한 영상입니다. 여기 유튜브 영상이고 어 제가 그 이 두 분을 지금 멘토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계속 이분들의 그 히스토리를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하네스 분은, 그다음 마크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주 새삼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그 하네스 분이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어 해커세요. 그, 예. 그 와이파이 해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에 그 우리 보면 와이파이 공유기 있잖아요. 그거를 스캐닝해서 실제 IP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런 것들을 강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발표도 하고.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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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어 어떤 걸 또 하셨냐면 우리 보면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그 앱 중에 보면 음악이 나오는 거에 딱 음악을 딱 대면 제목을 알아주는 그런 패턴 알고리즘,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리즘을 그 논문을 가지고 논문에 그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그런 앱을 알고리즘을 예, 만들어서 그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셨구나. 근데 거기에 실제 메인 DB는 SQLite를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SQLite 하면서 SQLite 너무 늦어요. 왜냐면 데이터양 그 분석하는데 SQLite로 아마 사운드,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날로그 데이터 처리를 SQLite로 처리하셨는데 속도 늦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제 생각에는 SQLite를 하다가 너무 이게 불편해. 그래서 SQLite 베이스에 분석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면 어때? 마크라는 요 왼쪽 분이 좋은 아이디어예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라는 분은 정말 천재세요. 그, 이, 이 하네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마 세계적으로 3명 정도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SQL 옵티마이즈 주저 중에 그 뭐 어떤 그 알고리즘이 하나 있나 봐요.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 중에 그 설계를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3분 중에 한 명이 요 마커라는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네. 요 영상을 보시면 덕레이크에 대해 좀 약간 1시간 좀 넘는 영상인데 요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요걸 보시면 덕레이크에 대해서 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덕레이크를 예전부터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이 두 분이 이 덕레이크를 생각하신 게 10년 전,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좀 약간 구체화한 거 하신 것 같고요. 그리면서 이제 이 마더덕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더덕이라는 회사도 뭐 최근에 제품을 오픈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아마 마더덕과 협업을 해서
굉장히 이거를 구체화돼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쓰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덕디비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덕디비 실행 상태에서 이렇게 그 덕레이크 확장 모듈을 설치해서 어터치를 하는 거죠. 덕레이크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카테고리 그 데이터베이스죠.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디폴트로 이제 그 덕디비를 이용할 때는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패스라고 해서 데이터 영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디폴트로 그냥 자기 덕디비 그 디렉토리 밑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생성을 하더라고요. 예. 덕디비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SQL라이트를 할 때는 SQL라이트를 쓸 수 있게 이게 이제 확장 모듈인데 SQL라이트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SQL라이트를 연결하겠다. 이게 덕레이크인데 SQL라이트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SQLite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다라고 그다음에 실제 이게 메타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될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PostgreSQL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PostgreSQL 확장 모듈을 설정해서 PostgreSQL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덕레이크를 만들 건데 PostgreSQL에 요 카테고리 덕레이크 카테고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거야. 그 다음에 데이터는 내가 데이터 파일즈라는 요 폴더에 저장을 할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MySQ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만 그 메타데이터를 정의하는 곳과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한 곳을 두 개만 정의하면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더덕익 중에서 활발하게 그 덕DB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소개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덕레이크를 가지고 덕레이크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분이 예제로 메타데이터의 저장은 저기 스- 스파 DB인가? 뭐 어떤 그 포스트스케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아마존 S3를 사용해서 실제 덕레이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영상인데 이거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이트 여기 보시면 URL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여기 클래스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사항에서 쓰고 계셨죠. 이게 보통 이제 오라클이나 SQL라이트는 그 트랜지션 OLTP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서트하고 뭐 조회하고 하는 OLTP성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OLTP성 이제 오라클이나 SQL라이트를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 클래식 OLTP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적인 구조를 보면 실제 저장 공간과 컴퓨터 자체가 이 같은 공간에서 관리해주는 체계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불편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어떤 개념이 나온 거죠. 그 데이터 레이크는 실제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저장하는 어떤 기존에 있는 컴퓨터와 저장 공간을 나누는 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컴퓨터 영역과 그다음에 저장 공간을 나누게 된 거죠. 여기에 이 데이터 레이크가 나오게 된 거는 데이터 양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뭐 보통 지금 이 한 사람이 뭐 하루에 발생되는 데이터, 그다음에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 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무시무시하죠.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그 저장 공간에 쓰는 그 파일 구조가 파켓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대부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존의 S3나 요런 그 저장 공간에 저장을 되게 돼 있고 여기는 저장이 뭐 무제한이죠. 예, 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것도 좀 바로 이렇게 그 파켓 파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관리를 하기. 이게 파켓이 너무 많아지니까 관리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이제 하게 해야지 해서 나온 게 레이크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개념이 이제 아이스버그라든지 여기 델타 레이크라는 어떤 이런 표준이 나온 거죠. 아키텍처가.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데이터는 저장을 할 때 데이터는 여기 파켓으로 관리하는데 이 파켓에 대한 그 메타 데이터는 제이슨으로 관리하겠다. 제이슨과 기타 여러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거고요. 이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불편해. 예.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라는 서비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 거죠. 요게 아까 그림에 위에 그 카테고리 그 서비스,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런 두 제품이 실제적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 그 이런 레이크 하우스나 뭐 데이터 레이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스파크라든지 스노우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그 빅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덕디비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실제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이거를 쓰려면 이게 하나의 컴퓨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스버그하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하려면 이게 이 API로 통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파일로 핸들링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어 단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 심플하지가 않다.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더 덕네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너무 복잡해. 이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여기 카테고리 서비스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요거는 기존에 버려야 되는데 기존인 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이 덕네이크는 요렇게 쓰는 거는 너무 힘들어. 아예 그냥 여기 이게 좋은 개념이니까 사실은 이 스노우브레이크가 요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안에 내부적으로 카테고리 이 관리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합니다. 요 스노우브레이크가요. 예.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덕네이크는 이제 만든 거죠. 표준으로. 그래서 덕네이크 표준을 쓰면 데이터는 이제 파켓으로 관리하고 실제 여기에서는 메타나 를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덕디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MySQL이나 뭐 PostgreSQL, SQLite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이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하는 테이블을 SQL 테이블로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덕레이크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덕레이크. 네. 덕레이크는 내가 메타데이터를 SQL 테이블로 관리하고 실제 저장하는 거는 실제 파켓만 관리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DB 썼던 사람들이 DB로 예, 예. 수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게 뭐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래서 덕레이크는 이게 덕레이크는 제품이 아닙니다. 덕레이크는 제품이 아니고 표준입니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면 되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덕레이크를 만들었는데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덕디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덕레이크 확장 모듈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싱글로드, 그러니까 덕디비 상황에서 덕디비만 가지고 이제 덕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로컬에 지금 포스에스케일을 깔았거든요. 그리고 포스에스케일에 저장은 특정한 폴더에 저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샘플을 보여드리고 사실은 이제 S3 영역 저쪽 아마존 뭐 S3를 해가지고 그쪽에 저장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저장 매체는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뭐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 그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레이크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덕레이크를 소개하는 그 유튜브 자료를 찾아서 관련된 거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데모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예, 데모를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네. 예, 화면 좀 예,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잠시만요. 예. 화면은 보이나요? 예, 예, 일부러 크게 해놨어요. 예, 예, 예. 제가 지금 아까 테스트한다고. 어, 아닙니다. 그냥 쭉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번 여쭤보시죠. 한번 좀 쉬었다 할까요? 데모, 근데 뭐 심플하게 해서 뭐 한 시간, 저도, 예? 예, 예. 저도 이제 한 시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네네. 예. 네네네. 지금 보시면 제가 그 경로가 이제 덕레이크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덕레이크라는 그 덕딥이라는 예제 한번 할 거고, 그다음에 포스트스케일 기반으로 할 거고요. 제가 지금 포스트스케일 아까 한다고. 네, 네, 포스트스케일은 제가 시작이 된 상태고, 예. 우선은 이제 덕디비로 이제 실제 하는 거를 이제 이 환경에서 덕디비에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덕디비라는 거는 이제 설치는 기본적으로 그 덕디비 사이트 가시면 네,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덕디비 ORG로 가시면 덕디비 사이트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스톨이라는 폴더로 가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걸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 내가 지금 저가는 맥을 사용해서 맥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이 있으면 윈도우의 환경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로 받아서 덕디비는 그냥 실행 파일 하나만 있으면 동작이 되는 거예요. 별도 뭐 추가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행 파일만 있으면 동작이 되고요. 그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그 윈도우 시스템은 윈겟이라는 패키지를 관리하는 유틸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윈겟 인스톨 덕디비 CL을 하면 덕디비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맥OS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인스톨 언더바 덕디비 org라는 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우선은 설치를 하셨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예,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하면 쭉 받아서 이렇게 뭐 설치를 하죠. 예.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덕DB를 이렇게 보이죠. 예, 지금 확대를 해서 좀 그런데. 예.
DB 면 어, 지금 1.3.1 최신 버전이 이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덕DB로 이제 들어가는데 덕DB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예, 예. 그래서 음, 음, 덕DB 덕레이크 덕DB를 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덕DB를 쓰고 이제 이거는 이제 덕DB는 이제 파일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명을 주면 이렇게 DB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how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이제 아까 이게 파일이면서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데이터베이스 거고 음, 그래서 하나를 더 띄울게요. 보시면 여기 덕레이크 점 셀렉트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선은 이제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덕데이비를 제가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우선은 그 덕레이크라는 확장 모듈을 설치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고 예를 들면 요거 복사를 해도 되죠. 예. 전체 복사해서 전체 복사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덕레이크를 설치를 하는 거죠. 아이고. 예. 덕레이크를 설치를 했고요. 덕레이크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 덕레이크 확장 모듈을 설치했고 요게 이제 덕레이크의 그 메타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거죠.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는 이제 그 작업을 안 했어요. 예, 이 상태로 작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show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덕레이크 언더바 덕DB라는 덕DB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고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요게 지금 이제 그 제가 덕레이크에 쓰는 데이터베이스고 여기 정의된 여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사용할 때는 요걸로 쓰는 거고요. 실제 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덕DB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실제 카테고리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카테고리 정보가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은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너무 작네. 네, 좀 열어볼게요. 여기 있어. 여기 보시면 제가 덕DB라는 여기 덕DB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타데이터라는 여기 생성이 된 거죠. 지금은 테이블을 생성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요게 지금 한 세트예요. 어, 덕DB는 MVCC 모델을 그 포스트스퀘일 기반의 MVCC 이 모델을 진화하기 때문에 이 와르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 세트고요. 여기 메타데이터라는 요 자체가 이제 새롭게 이제 덕네이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 저는 지금 처음 접속했을 때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 덕네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use 아까 그 설명하는 걸 볼까요? 네. 여기 보면 use 여기 이렇게 my 이렇게 하면 내가 요 덕레이크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니까 똑같은 거죠. 이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뭐 id 네임은 뭐 10자리에 이런 테이블을 생성했다. 이 테이블 딱 생성하는 순간 이제 봐야겠죠. 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테이블이 생성됐어요. 지금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저쪽 메타 쪽 테이블 이쪽 테이블에는 변화가 있을 건데요. 우선 테이블을 볼까요? 이쪽에 변화가 있을 거고요. 테이블을 이제 해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면 그, 그 이렇게 저장을 딱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 트리를 보면 실제 여기 파일인데 아까 그 메타데이터 그 파켓 파일이 여기 여기에 저장이 되고 요 이제 메타데이터는 요 자체적으로 메타데이터 카테고리 데이터는 이쪽에 있는 거죠. 네. 여기 물리적으로 이제 테이블이 하나 이제 파켓 파일이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스냅샷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인서트를 하나 더 할게요. 2위에 B 이렇게. 그다음에 3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에 트랜잭션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파켓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냅샷 그 스냅샷으로 여기 관리가 되는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서 마이 데이터 마이 석 스냅샷을 면 한번 자세한 거는 이제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지금 스냅샷 이게 지금 그래 이게 좀 폰트가 여기 지금 여기 변경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 스냅샷이 음, 여기 보면 제가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 여기 생성을 했고 인서트 세 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 스냅샷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덕디비는 그 select all from 예를 들어서 샘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덕대비는 아니 대부분 이 select all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요거를 좀 문법을 좀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from 그냥 샘플 하면 요거하고 select all하고 또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작업이 된 거죠. 인서트를 한 거죠. 요것의 이제 스냅샷인데 어, 요거에 그 스냅샷 타임 트레이블 여기에 지금 요 타임 트레이블이 어, 보면
과거 거를 봐야죠.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샘플이죠. 이게 버전이 아까, 저기 있었는데, 아니야. 이게 여기 버전이 이제 스냅샷 번호예요. 나중에 스냅샷 번호를 볼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그 인서트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음, 세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인서트 한 거고, 네 번째 인서트 한 거죠. 스냅샷이. 근데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set id 네임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전체를 그냥 올로 그냥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전체를 업데이트 했으니까 트랜지션이 발생이 됐고 스냅샷이 이제 증가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이제 아, 보시면 지금 업데이트로 다 됐잖아요. 그래서 스냅샷을 이게 4인데 4 스냅샷은 A, B, C였고 이제 스냅샷이 다섯 번째는 덕디비였잖아요. 이렇게 각 그 스냅샷 볼로 그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첫 스냅샷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에 샘플에 음, 예, 지금 뭐 이런 식의 거고 잠시만 여기서 예제들을 더 보시려고 하시면 여기 메인 트래블에 보시면 이 스냅샷을 이제 관리를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실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네. 이렇게 지금 덕레이크를 보면 이렇게 지금 요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또 똑같고 다이 덕레이크를 할 때 기본 구조는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켓 파일이 저장될 공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저장 공간은 어, 여기 보면 저장 공간을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지원되는 게 요 저장 공간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저장 공간을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너무 큰가? 네. 여기 보시면 그 저장과 클라우드, 그러니까 로컬 파일이나 이제 폴더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오브젝트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오브젝트는 이제 아마존 S3나 요런 그 회사의 그 스토리지나 구글 이제 스토리지, 애저의 요 스토리지를 이용하거나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그 컴퓨터를 뭐 버추얼로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것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큰 그 데이터 예를 들면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게 팩타? 팩타라 해야 되나요? 1팩타? 1팩타에 예를 들어 아마존에 1팩타라는 저장 공간을 집어넣었을 때 이 어차피 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그 저장 공간도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저게 어,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저장 공간이 이 뭐 굉장히 큰 거라고 하면 여기에 그 메타데이터도 양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만 분의 1 정도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 저장 공간의 양의 만 분의 1 정도의 그 데이터 양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그 요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요 자체도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면 뭐 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다른 서비스들이 뭐 코치DB 뭐 하여튼 그 대용량 저장할 수 있는 포스트스퀘어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셔서 쓰시거나 그다음에 아마존 S3는 무제한이니까 그렇게 쓰면 진짜 무한대의 무한대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구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파켓 데이터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린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헬로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죠. 2번을 업데이트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스냅샷 내가 2번 전후로 보겠다.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하기 전에 있는 내용이 이제 스냅샷을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스키마를 변경했어요. 그러면 스키마를 변경했다는 얘기는 이제 추가를 한 거죠.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했다 해도 이것도 스냅샷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런 그 테이블 체인지라는 거를 정보를 해서 실제 스냅샷 스타트 스냅샷과 엔드 스냅샷 사이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냅샷 간격, 스냅샷과 스냅샷 이 부분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거죠. 변경 팩터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로 이제 보시면 요거를 이용 한번 해보죠. 여기 스냅샷 여기서 마이 동네 건 똑같고 이게 이제 샘플이겠죠.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샘플이겠죠. 그러면 내가 스냅샷 음, 인서트를 했고 스냅샷 자는 또 인서트를 했고 5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쳤죠. 5번째 스냅샷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거네요. 네. 그다음에 5번 스냅샷은 없고요. 네. 5번 스냅샷. 5번. 5번 스냅샷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번 스냅샷과 제가 3번 스냅샷에는 2번 스냅샷에는 내가 1번을 입력했고 1번을 입력했고 3번 스냅샷에서는 이제 2번 스냅샷 요거를 5번까지를 하면 실제 요 스냅샷의 요에 3번 뭐에 따라서 작업했던 내용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스냅샷 기능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특정한 시점의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덕디비를 이용해서 한 거고요. 네. 덕디비는 싱글만 혼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포스트에스큐엘 쪽으로 그러면 데이터 랭크 서큘레이터는 싱글 유저가 아니라 멀티 유저가 하는 멀티로 하려고 덕디비를 멀티로 쓰시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SQLite나 포스트에스큐엘이나 MySQL 그러니까 일반 RDB를 쓰시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서큘레이터는 멀티 유저가 된다. 아니 그런 RDB RDB 일반 유저 일반 멀티 유저가 되는 예. 그런 기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원격에서 쓸 수 있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어딘가 서버에다가 해놓으면 되죠. 예를 들면 이게 사내에 있다. 사내에 여기 요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관리해 주는 게 사내에 예를 들면 있으면 이게
이 덕디비 요 클라이언트는 이 사내 포스트에스큐엘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멀티가 되는 거죠. 지금 덕디비는 제 로컬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못하지만 이 지금 포스트에스큐엘이나 SQL이나 MySQL은 요 어떤 특정한 서버에다가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공유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예, 예. 만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저장 용량, 이 저장 사이즈의 만 분의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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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테라, 만 테라 같으면 예. 예. 데이터가 10테라 속에 여기 이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는 있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약이 있잖아요. 속도의 제약은 있죠. 근데 이제 그 어차피 지금 아이스버그나 델타 브레이크도 동일하게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스버그나 델타 브레이크로 작업을 한 제품들보다는 빠릅니다. 예. 벤치마크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벤치마크 테스트는 지금 아직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동일한 구성의 작업을 했을 때는 속도가 더 예, 빠릅니다. 근데 예. 뭐 테스트 안 되는 테스트만 관계에서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예,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덕레이크는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폐쇄망이죠. 폐쇄망 여기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폐쇄망에 두시면 되죠. 이 카테고리 여기 포스트에스큐엘이나 보통 이제 포스트에스큐엘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에스큐엘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이 포스트에스큐엘을 사내 뭐 그 폐쇄망에 설치하시고 근데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그 폐쇄망 요 포스트에스큐엘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그래야지만 얘가 나는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 그 메타를 관리하는 이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실제 여기 스토리지 그러니까 요거는 내부 구조라서 실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여기서 지금 음 목소리 나와버렸네요. 나왔네요. 예. 나오면 끝나나? 잠시만요. 우선 포스 스케일 쪽 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포스트에스케일을 해서 포스트에스케일을 하려고 하면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그 예, 이 DB 이제 포스트에스케일을 쓸 때는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덕레이크를 설치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에스케일을 설치하고 포스트에스케일 그 이게 확장 모듈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바꿔야겠죠. 여기서 덕DB 예, DB를 이거는 그냥 어, 예, 포스 예, 예, 그냥 PG로 하겠습니다. PG DB 이거로 이제 우선은 이제 하면 지금 덕DB는 요 파일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니까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덕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죠. 이제 설치 안 돼 있으면 설치를 이제 기본적으로 안 하겠죠. 예. 근데 지금 덕메이크가 버전이 지금 현재 0.1에서 0.2예요. 그러니까 1될 때까지는 지금 계속 수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발전할 수 있죠. 계속. 그래서 덕레이크 설치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덕레이크를 최신으로 반영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를
요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지금 이 덕레이크의 최신 적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덕레이크에 변경된 최신 그 코어를 이제 덕레이크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포스트SQL을 써야겠죠. 그래서 포스트SQL 확장 모듈을 이제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덕DB는 다양한 SQLite, 그다음에 PostgreSQL, MySQL 이렇게 세 가지 확장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전에 여기서 p g 지금 제가 지금 우선은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카테고리 덕DB 카테고리 음, 지- 음, 지금 제가 아까 생성했던 건데 이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웠고요. 네, 다시 그러니까 그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카테고리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우선은 해놓은 상태여야 됩니다. 여기도 설명이 있지만 어, 여기 보면 덕DB 덕레이크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포스트SQL에 덕레이크 카테고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생성을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생성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덕DB를 이제 실제 모듈을 설치한 거고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음, 이건데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음. 제가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현재 이게 데이터 파일인데 이게 생성이 되려나? 아무튼 이렇게 어태치가 됐잖아요. 어태치가 되면 여기 지금 여기 카테고리 쪽에 아이고, 요 카테고리 쪽에 접근을 해보면 요게 지금 요게 이쪽에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어, 덕레이크에 관련된 이런 그 테이블들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요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메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타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스트SQL 내가 덕레이크 사용할 거야. 근데 DB는 포스트SQL이야. 그리고 메타 정보는 요 덕레이크 카테고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거야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덕DB에서는 요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때 마이 덕레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으로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덕대비는 이제 마이 언더바 덕 레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으로 사용할 거지만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곳은 포스트SQL 요덕 레이크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 저장 공간은 데이터 패스는 요 데이터 언더바 파일즈라는 요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 점을 안 찍어서 이게 현재 디렉토리 밑에 생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렇게 요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사용하겠다는 마이 언더바 덕 레이크고요. 요거는 제가 그 덕대비 연결할 때 한 거고, 요거는 내부적으로 이 포스에스큐엘의 이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유즈 요 덕레이크라는 요 카테고리를 보시면 여기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고 show tables 하면 이제 이 카테고리 21개의 카테고리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실질적으로 그 덕레이크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인 거죠. 네. 요거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해야겠죠. 여기서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 하고 이제 만들어야겠죠. create table sample 아이디는 아이디고 네임은 테이블 만들었죠. 그다음에 insert into sample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에 여기 보시면 어 생성이 되어 있네요. 그 현재 그 제가 덕디비를 실행한 공간에서 덕디비 실행된 공간이 여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덕디비를 만들 때 실행한 공간에 이렇게 제가 인서트하는 순간에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인서트를 했다는 얘기는 인서트를 하면 그 인서트가 된 내용이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켓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이, 데이터는 파켓 파일에 저장돼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면, 예. 델타 레이크나 아이스버그처럼 실제 상용 서비스는 아직 이르겠죠? 아, 상용 서비스 나왔죠? 예. 나오는 데까지 실용화 단계는 아니다. 아니, 지금 제품 서비스 오픈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기업용으로 이제 덕레이크를 이용한 첫 적용 기업이 마다덕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용화 서비스를 지금 오픈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마다덕이 기본적으로 덕대비하고 관계를 그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뭐냐면 사실은 덕레이크라는 표준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쓰겠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획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획기적인 거를 지금 아이스버그나 델타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아이스버그가 사실은 지금 표준을 주도하려고 아파치 재단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델타 레이크도 좀 얘기해가지고 우리 표준으로 잘 해보자 하는데 갑자기 이 덕레이크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기업들이 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마다덕이 지금 제품을 한 보름 전에 오픈한 거거든요. 예. 제품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이 오픈을 했다는 얘기는 한 5년 전부터 이 덕디비 랩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하면서 제품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덕디비를 가지고 서비스를 했다면 덕레이크를 하니까 고객분들이 어
데이터를 기존에 어, 그 저장 공간 클라우드 저장했던 거를 이용하시거나 덕리기처럼 쓰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는 거를 했고요. 요 덕레이크를 지원하면서 아마 스파크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아마 고객의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스파크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스파크도 지원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금 오픈하게 했고 덕레이크는 지금 오픈한 한 상태죠. 예. 가 레이크가 같은 데이터를 지금 다루는데 물론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네. 속도면 어떻습니까? 속도는 덕디비가 빠르죠. 예. 당연히 덕디비하고 덕레이크를 비교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틀리죠. 덕디비는 파일 개념의 저장 장치고 덕레이크는 표준이지만 덕레이크는 지금 요런 서비스들, 요런 그 지금 현재 스노브레이크나 뭐 빅쿼리나 이런 것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작업하는 거라서 근데 실제 저장 공간은 요 제품들을 보시면 그 데이터 레이크 제품들은 전부 다 S3를 쓰거든요. 저장 공간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덕레이크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덕레이크의 장점은 속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 100테라의 데이터를 지금 관리를 한다. 뭐 예를 들면 그냥 1테라고 할게요. 1테라는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1테라는 데이터를 아이스버그나 델타 브레이크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요런 어차피 파켓은 동일하게 관리를 하지만 이 파켓을 컨트롤하는 요 메타데이터는 제이슨 파일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파일들로 핸들링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런 별도의 유니티 카테고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 포인트가 많다는 얘기는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속도가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예. 근데 이거를 좀 개선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덕 레이크니까 아마 요렇게 지금 관리해주는 여기 어차피 사실은 요렇게 관리하다가 이렇게 관리하다가 나는 메타로 하고 싶어 해서 하다가 요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런 유니티 카테고리라는 제품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아이스버그 요 메타데이터를 다 로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덕레이크의 입장에서는 아니 요거 불편하다고 만들어 놓고선 요거 불편하다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선 왜 기존 거는 계속 개선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요거 좋은 점 알았지? 우리는 요 좋은 점을 일반 서버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너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RDBMS 쓰면 돼. 뭐 any RDBMS. 그러니까 테이블만 저장돼 있는 그냥 원격의 어떤 포세스퀘어처럼 아무 DB, 오라클도 되고 뭐 아무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면 돼. 거기에 아까 15개 그 덕레이크 테이블만 저장을 할 수 있으면 돼. 이 메타데이터를 테이블로 관리를 하니까요. 그럼 요것만 있으면 너네들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지원을 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심플하죠. 예, 그래서, 네, 예, 그렇습니다. 스파크는 아직 지원이 아직 되나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마더덕, 그러니까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제품으로서는, 그거는 틀린 거죠. 덕레이크, 이거는 마더덕 이야기죠. 이 마더덕에서의 덕레이크는 지금 지원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덕레이크처럼 이제 쓰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 이 사이트 요 가시면 지금 마더덕하고 컨택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나 이렇게 홍보할 거니까 이제 마더덕 좀 샘플로 좀 자유롭게 좀 제품 좀 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메일 좀 보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제 동일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이거는 마더덕의 문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실제 저장하는 공간은 S3 쪽으로 저장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타입이 뭐냐? 덕레이크 타입이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덕레이크 타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쓰는 거죠. 내부적인 관리는 이제 마더덕 내부 시스템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덕레이크 아키텍처로 구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용자는 내부 구조 몰라도 되잖아요. 쓰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단지 지정만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저장 공간을 S3로 하겠다. 아니면 사내에 쓰고 있는 내가 그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뭐 정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영역인 거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공간은 공간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S3나 아니 기업에서 쓰는 S3를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NFS로 이제 묶으신 뭐 사내 관리해서 만든 뭐 네트워크 저장 공간을 별도로 구축해 가지고 쓰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덕대비는 저장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멀티노드를 지원 안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데이터 양이 많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SQLite처럼 파일 하나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적의 용량은 50기가, 50기가 정도, 아니, 50기가에서 500기가. 그러니까 한 500기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커져버리면 조금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덕레이크가 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용량이 굉장히 큰 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파켓 데이터를 S3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1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이 저장을 해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예를 들면 뭐 10테라 데이터야. 그러면 10테라의 뭐 CSV 파일이나 뭐 파켓 파일, 그러니까 일반 뭐 로그성 분석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어. 저기 하드디스크에 있는데 이거를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저장 공간 내 노트북으로는 10테라 못 집어넣어. 그러면 제가 덕대비 설치하고 덕레이크 설치한 다음에 저장 공간을 저기 S3에다가 지정을 해놓으면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내 노트북에다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에 쓰는 그 뭐 포스트스퀘일 데이터베이스 좀 큰 데이터베이스를 하거나 아까 설명드렸던 그 클라우드 포스트스퀘일 쪽으로 쓰면 거기는 제한이 없잖아요. 용량에 대한 좀 비용만 들이면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10테라 데이터를 덕DB를 이용해서 덕레이크 형식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10테라가 덕레이크로 이제 예, 이 저장 공간에 이제 10테라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쓰는 거는 아까 쓰시는 것처럼 쓰시면 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제가 show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여기가 지금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덕레이크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메타데이터는 포스트스퀘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은 저기 어, 아마존 S3에 있다고 하면 이쪽에 지금 실제 저장돼 있는 공간에 예, 요게 지금 아마존 S3에 이렇게 파켓 파일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뭐 데모는 이 정도 아까 그 이 포스트스케일은 그 저장 공간과 이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어떤 관리만 틀릴 뿐이지 작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 지정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이거 좋잖아요. 이게 타임스탬프. 데이터 집어넣고 이제 백업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 덕네이크 있으면 백업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뭐 작업을 해놓고 야, 몇 시 시점부터 몇 시까지의 그 시점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이제 스냅샷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여기 보면 스냅샷 보면 이 보시면 그 타임 트래블 보면 스냅샷으로 갈리기 때문에 스냅샷 그 트랜지션마다 스냅샷이 이제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스탬프로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에서 일주일 전 데이터로 내가 테이블 보여줘.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덕네이크로 이제 하면 어차피 아이스 브레이크 뭐 하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스노우 브레이크나 뭐 지금 데이터 브릭이나 제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획기적이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스노우 브레이크나 데이터 브릭 이런 거 쓰시려면 돈이 라이선스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쓰면 그렇죠. 네, 이건 근데 이거를 상용으로 쓰려면 조금 더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의 버전이 0.2거든요. 예, 여기 보면 도쿠멘트 보시면 지금 안정화 버전이 지금 0.2예요. 0.2라서 근데 0.2에 이 정도면 근데 왜냐면 0.2 수준에서 지금 그 기업용 버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하시면 그 제가 이게 덕레이크가 발표된 영상을 딱 보고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를 이용하시면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좋은 거가 하나 있죠. 이거요. MIT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하네스 분과 마크 분의 철칙 마음대로 쓰시고 돈 버세요. 예, MIT 라이선스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이수선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요. 그 온라인에 계신 분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온 하시고 해 주셔도 좋고요. 다른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온라인으로 채팅으로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강의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속속들이 이해를 쉽게 해주시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요 세미나는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매주 토요일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진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